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 유신학원이라고 있어요. 10층짜리 2개 건물짜리.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학원에 가서 이제 쭉 여러 표를 보고 해서 일단은 뭐 공통수학 기본 정석 그리고 맨투맨 기본 영어를 수강증을 끊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정석도 하고 맨투맨 기본 영어도 하고. 근데 제 친구들은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동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농구 같이 하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랑 같이 뭐 버스 타고 우린 시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11월, 12월 1, 2까지 해서 그냥 적당히 고1 한 1학기 정도 기본 정석하고 그 다음에 맨투맨 기본 영어도 한 번 정도 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나도 고등학교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모의고사를 치고 성적표가 나오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선생님이랑 둘이 앉아 있어서 첫 마디가 담임선생님이 혹시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아니요. 근데 성적표를 딱 보여주시는데 뭐 제가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뭐 전교 2등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전교 1등으로 들어간 애가 300만 원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대표 선서를 하고, 저는 그건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3년 장학금하고 기타 등등 어쨌든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다기보다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모의고사가 이제 20등, 30등 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무슨 일 있냐고. 아무 일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성적이 이제 왜 이렇게 낮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뭐라고 이제 상담을 간단히 마쳤는데 집에 아무 일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장을 했습니다. 실장을 해가지고 이제 간부 회의라는 곳에 갔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12반 있었는데 각 학년 실장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고1 1학기 실장은 대부분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쌤이 그냥 지목을 해서 그냥 그 반에서 들어온 놈들 중 1등 한 놈 너 반장해 좀 하고 너 부반장해 실장 부장하게 되는 건데, 간부 회의 이제 다른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각 반의 실장들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겨울방학 때 영어랑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약간 저는 충격을 좀 먹었던 게 일단은 뭐 공통 수학 기본 정석은 기본으로 하고 실력 정석을 하고 수학 1, 맨투맨은 기본 영어는 3번 이상을 하고 하루에 100개 이상 단어를 외우고 맨투맨 종합 영어, 걔네 다 그 수준 이상을 다 해갖고 왔더라고요. 1년치 이상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1학기의 내용의 기본 정석, 물론 복습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학원 다니고 이제 뭐 기본 정석 유배 풀고 거기 연습 문제 풀고 맨투맨 기본 영어 거기 있는 책에 안에 있는 단어 다 외우고 하고 거기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최상위권이 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중위권 애들이 하는 건데 친구들이랑 같이 수강 신청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딱딱한 선생님들이랑 하다가 그때 거의 100명, 200명 단위의 대단히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그 강사 선생님들이 되게 웃기기도 하고 막 뭔가 스펙터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재밌게 다녔는데 그 3개월 지난 후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제 상위권에서 그냥 쭉 이렇게 상위권 내려와 있는,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해 여름방학부터는 친구들이랑 다른 수강 신청을 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실력 정석을 하고 수학 1 시청을 하고 맨투맨 종합 영어 하고 성문 종합 영어 시청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도 계속 성적을 못 따라잡고, 그래서 이제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는 그때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한 12시간씩. 그렇게 해서 고3이 돼서야 겨우겨우 그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3개월을 편하게 재밌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그 상위권 애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고2 겨울방학 때는 수학만 하루 8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좀 치열하게 했다.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 진도가 있잖아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미적분 2.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공통수학 1, 2를 실력까지 끝내고 대수까지 하는데 저는 공통수학 1 기본정성만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가면 걔네들 이만큼 가 있고 내가 또 이만큼 가면 또 이만큼 가 있고 그럼 또 따라가면 걔네들은 그거 다 하고 기출문제 다 하고 있고 최고난도 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걔네들을 앞서가는 거죠. 그게 되게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시기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한테도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성적 분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상위권일 수도 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완전히 좀 실력 차가 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게 고등학교 갔을 때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신으로 대학교를 간 게 아니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라서 고3 때 딱 한 번 치는 그 학력고사로 어쨌든 해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상위권을 못 치고 올라가고 좀 헤매다가 다행히 고3 마지막에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게 마지막 수능 한 방에 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고1 1학기 내신부터 차근차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허투루 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대입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이제 여기 KCT 검사라든가 CCI 검사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목표가 생겨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잘하지? 그걸 잘 모르니까 검사를 해준 거고 그 중에 이거 좋겠다, 재밌겠다라고 한 진로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리포트를 보고 내가 이걸 잘하네? 그 다음에 뭐 나름 직업을 선택을 했겠죠. 간호사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어쨌든 뭐 변호사도 있고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 그게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리포트가 다 있어요. 이제 이게 70페이지 이상이니까는 쌤이 다 일일이 개인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는 건지. 성향이 네가 이렇게 나왔는데 맞니?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그러면 정말 그 직업을 가지려면 이제 어떤 이제 공부 이제 생기부라든가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진짜로 중3은 대입의 출발선이에요. 그걸 이제 먼저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시제도, 고등학교 지금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학교를 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2, 고3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대입이 달라요. 2028이라고 해서 수능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뭐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과목은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 거고요. 원래는 3번이 고등학교 내신의 이해가 아니고 각 고등학교 비교였는데 사실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고, 통여고, 충렬여고, 도원고, 충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제가 보냈어요. 그 고등학교의 최근 3개년 진로진학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만의 혹시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학부모 설명회 때 참고 자료 쓰게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직접 전화해서 안 됩니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회신으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학교도 있고 뭐 통보 충고는 아예 아무런 이제 대답도 없고 그런 데도 있고 충렬여고는 다행히 어제 그 담당 쌤이 자료는 직접은 뭐하도 충렬여고가 엊그제 설명을 했죠. 그 이제 뭐 책자를 그냥 주고 가시더라고요. 보고 참고해서 뭐 설명할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잘 받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책에는 사실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통영이 한 20년 있으면서 각 고등학교들의 특징들 근데 그게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책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신 성적의 분포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몇몇 학생들이 지난주에 검사하고 갖고 있는 이제 진로 진학 리포트. 그러니까는 지금 대학을 가려면 일단 학생들이 꿈이랑 목표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학교 생활 기록부 줄여서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기록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래서 2028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 자기소개서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 활동 기록이 대입 올라갈 때 기록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세특이라고 하는 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뭐 보고서를 냈다던가 수행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잘 했다라고 하는
세특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학종 프로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비싸요. 근데 대도시에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 거기 뭐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쪽에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교를 가도 워낙 내신이 치열하니까 생기부라든가 주제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탐구 리포트를 내라고 하면 네이버 치고요. 거기에 있는 거 적당히 복사해서 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안 나가거나 아니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더라도 평범하게 뭐 열심히 했음, 뭐 이렇게 조사했음 이라고 해요. 그럼 전혀 가산점이 없어요. 최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관련 도서를 좀 스스로 읽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게 궁금했고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거다라는 뭔가 들어가야 된단 말인 거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여러 과목에 걸쳐서 주제 참고 보고서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내긴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수행평가는 내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만점을 주니까 크게 없을 텐데 세특에는 그런 큰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2학기 1차 고사 끝나고 이제 의학 계열이라든가 의대라든가 쪽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그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근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봐도 이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고 3년 전부터 한 50만 개 이상의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연계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쓸 만한 내용들을 쭉 매년 매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소스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런 거를 주제로 쓰면 어떻겠니라고 네이버에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비싸게 받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쭉 보고 어떤 주제로 내가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요즘엔 또 AI 시대잖아요. 챗 GPT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공통 수학에 평행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고 싶어 라고 이제 다 키워드라는 거 뭔가 치면 주제를 쭈쭈쭈쭈 던져줘요. 그럼 거기에 배경된 지식들하고 참고 도서. 그러니까 거길 또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여기 관련된 참고 도서가 있으면 그거를 읽고 근데 거기에 틀을 다 만들어 줍니다. 서론. 왜 이거를 하게 됐느냐. 배경적인 이론 붙여주고 그다음 본론, 거기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결론. 이걸 했을 때 힘들 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학생한테 던져주고 제가 이제 그거를 검수할 수 있게 얘가 제대로 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학원에 늘 다닌 친구들은 알듯이 메스올리 계속 해봤죠. 문제를 풀고 하면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얘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별로 학생별로 사실은 중학교는 그렇게 크게 뭐 필요하진 않았어요. 중학교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하든가 거기에서 이제 중점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했는데 어떤 해는 이 문제집이 애들 내신에 올리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어떤 해는 또 아니다가 근데 학교별로 학생별로 딱 맞는 문제집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수준에 맞게 학교에 맞게 맞춤 문제집을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그래서 메소올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통영 시내에도 몇 개 학원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도 이제 수학생들이 학생들 클리닉을 할 때 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Q&A는 원래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회 공지 올라갔을 때 이제 한 분이 미리 올려주셨어요. 그걸 제가 여기 고등학교 내신 하면서 이어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거기 관련 질문이 있는데 거기 참고 자료 아마 들어오실 때 농어초 특별 전형 수시 모집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 관련된 자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도입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대학교를 가는 방법, 수시, 정시 이 얘기는 들어봤죠? 네, 수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학교 내신 성적 그걸 위주로 이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수능,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사실 예체능에 좀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랑 큰 상관이 없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그 친구들은 네, 뭐 대원외고나 뭐 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는 5등급, 6등급인데 내신이 9등급 체제에서 수능을 치면 거의 올 1등급이 나오거나 차원이 다르죠. 그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전형이에요. 일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통영적 학생들은 일단 수시에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로 제일 많이 갑니다.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쌤나 내신 안 나오니까 수능으로 갈래요. 나중에 뒤에 표를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수능은 총점 체제예요. 진짜로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수시로 갔을 때는 물론 수능 이게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춰주면 돼요. 등급만. 수학만 얘기하면 1등급이 이제 미적분 선택 기준으로 한 84점 정도 되는데 그냥 84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 되고 서울대 휘하 쭉 다 갈 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데요. 맞춰지니까. 근데 수능으로 가는데 84점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만점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간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만 몇 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정시로 갈 친구들은 그 각 모든 과목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특정한 몇 개만 잘 하면 되는 건데 정시는 모든 과목을 다 잘 쳐야지 총합으로 갈 수가 있다. 결론은 뭐냐면 현재 통영 지역에서도 우수한 대학을 가는 학생들 100%가 다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예요. 물론 수능 이제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N수생 친구들, 통영 출신 N수생 친구들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학생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이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내신 성적을 보고 기록부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하고 학생부를 내용을 잘 안 봅니다. 세특을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뽑고 단 수능 최저를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1등급이 나왔는데 전국의 고등학교들을 해보면 어떤 학교는 내신이 쉽게 나오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나오니까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내신을 잘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제 수능도 수능 최저 정도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염두해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위 15개 대학 이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대. 뭐 여기 뭐 순위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뽑는 전형을 보면 2026 지금 고3 학생들 가는 건데 정시가 약 한 4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수시로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라든가 종합이라든가 학교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건 현재 고3 기준인 거지 여러 번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정시를 한 40% 수시를 한 60% 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로 이제 다시 분류를 해보면 수도권 지역은 정시가 이제 34.6 그다음에 수시가 이제 주로 여기 가니까 합치면은 한 50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비수도권 그러니까는 지방 거점 대학들 부산대, 부경대, 뭐 경북대 뭐 이런 데는 사실은 90%를 다 수시로 다 뽑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종합으로 뽑고 정시는 한 10% 정도로 뽑고 있다. 하고 전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20이랑 80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치가 사실 이렇게 낮지만 실제로 수시 1차를 합격을 해도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면 최종 불합격 처리가 돼서 그 미달 인원은 전부 정시로 넘어가요. 실제로 수도권 대학들은 이 비율이 40에서 50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1차에서 뽑혔지만 내신 성적은 괜찮다라고 뽑혔는데 수능 최저를
합격 이제 만족을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런 비율인 거고, 우리 부산대나 국립대 각 지역 국립대학들은 이제 교과라든가 종합, 어쨌든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는 영재고, 과고, 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고, 외고, 뭐 비평준 등등이 있어요. 통영 지역은 다 일반고죠. 그래서 이제 각 고등학교별로 유리한 전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뭐 순수 종합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논술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을 쳐도 거의 만점에 가까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우리 지역은 어디가 가장 강점이다? 여기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이 두 개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2028 여러분 지금 현재 고2 고3이랑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선배들 고2 고3은 내신이 9등급 체제예요.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 이제 상위 11%까지가 2등급, 23%까지 3등급 이렇게 이제 잘려서 등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통여고, 충렬여고 어디를 갈까요? 근데 충렬여고를 가고 싶은데 인원수가 작아서 등급 따기가 힘들 것 같아요. 헛소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180명을 모집을 하고 1등급 컷이 18명이에요. 그럼 상위 18명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어느 학교를 가도 사실은 제대로 된 1등급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대학교에서 다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 등급의 경쟁은 좀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등급까지가 34%인데 34% 2등급 안에 들어오면 과거 그죠, 여기 4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주면, 일단 내신 등급이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엄청 치열하지는 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충렬고 실제 그랬어요. 인원수가 작을 때 상위 4%가 1등급이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으면 1등급이 뭐 2명, 1명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 사실은 내신이라는 데는 학교 인원수에는 큰 제한은 없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두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취도 A, B, C, D, E, 그 다음에 석차 등급. 성취도랑 석차 등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석차 등급인 거고요. 대학교별로 성취도를 대입 성적에 넣은 데도 있고 석차 등급을 넣은 데도 있고 둘 다 넣은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석차 등급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석차 등급이랑 성취도의 차이는 뒤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좀 수월하다, 내신 등급 따기가. 그래서 최소 많은 과목들을 다 이 이상 살짝 하나씩 나오더라도 이렇게 맞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9등급 체제에서의 성적 분포하고 5등급 체제 성적 분포를 부산시 교육청인가요? 이제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길래 참고로는 올려놓은 거고, 그러니까는 보통 입시 관련된 거에서 이제 등급으로 대학을 논할 때 여러분들은 5등급 체제지만 지금 나오는 대부분 모든 자료는 다 9등급 체제 관련된 자료예요. 9등급 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1.00을 찍어도 1.00 안에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9등급 체제에서는 뭐 이렇게 2등급을 찍어도 9등급 체제에서는 3.5등급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참고 자료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학교를 혹시나 등급이나 뭔가 나올 때 여러분 고1 이제 끝나고 나는 올 1등급이나 아니면 뭐 1.5가 나왔어.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자료에서 1.5등급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한 2.5등급 정도의 기준으로 대학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을 절반쯤 받으면 이 정도 나오는데, 대학교 볼 땐 얘로 보셔야 된다.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 그룹이 다 1등급 그룹 애들 1.5인데 다 9등급 체제예요. 9등급 체제. 그러니까 고1 학생이 올라가서 내가 올 1등급을 맞았다. 여기에요, 다. 자, 그럼 사실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을 때는 서열에 좀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스트, 포스텍, 의대 이렇게 되다가, 근데 5등급 체제면 여기 갈 만한 애들이 원래는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다 1등급이니까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다 1등급이래. 서울대 가래들도 1등급이고 부산교대 가래 1등급이고, 그럼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다 1등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가 얼만큼 하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내신 따기는 수월해졌지만 대학교 갈 때는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체제는 다 9등급 체제일 때에 1그룹, 뭐 1.5그룹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기준으로 3등급 안쪽이 이제 이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고1 전체 성적이 한 1.5등급 정도 나왔어. 그러면 여기 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선에.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내가 고1 했는데 평균 1.5가 나왔다. 그러면 네, 이 정도에 걸려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로. 자, 2028.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배워요. 네, 고1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금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요 과목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고, 이렇게 노란색이나 녹색, 회색을 제외한 뭐 여기 포함 전부 다 이제 성취 등급하고 5등급 내신 체제가 나오는 등급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하고 여기 부분이 크게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대수, 미적을 공통으로 치고 확률 통계랑 기하 미적분을 선택으로 쳐요.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통계를 치는데, 여러분들은 수능에 그냥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네만 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사탐, 과탐이라고 해서 과탐 이 중에 뭘 할 것이냐, 사탐 뭐 할 것이냐 수능을 쳤는데 없어지고 고1 사회과학이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1, 그러니까 국영수 과목은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내신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사라든가 사회과학은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허투루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내신도 잘 따시고 나중에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선배들은 이 사회 과목을 몇 개 선택을 해서 그것만 수능을 치고 등급을 했는데, 지금은 인문계를 선택하든 자연계 선택하든 무조건 사회과학 다 쳐야 된다. 그리고 수학도 무조건 통일돼 있다. 수능 과목은. 그 대학교에서 이과 쪽이나 이제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은 불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고 와야 얘가 대학 수업을 들을 텐데 뭐 이거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생기부에 이과 계열의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얘가 이걸 수강을 했고 제대로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명과학을 수강을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세특도 보고 성적이랑 아주 면밀히 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과라든가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포트에 보면 여기 이제 선택 과목이 쭉 안내가 있어요. 그런 진로로 가게 됐을 때 어떤 게 학교 좋으냐. 좀 잘 모르겠으면 학교쌤이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개인 상담할 때도 설명을 해줄 거고, 고1 한 여름방학쯤이나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고2, 고3 선택 과목 하라고 학교에서 이제 쭉 종이를 줄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고교 학점제가 시작됐을 때는 전 과목을 쫙 뿌려가지고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시작을 하니까 과목은 많고 학생 수는 적으면 수업이 안 돼요. 요즘엔 그냥 거의 결정해가지고 이거 해 하고 몇 개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정리하면 국영수는 고1 때는 내신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사탐, 과탐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고2 과목이 주로 수능 과목에 국영수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확률과 통계는 고3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고2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8학년도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어떠한 전형인지 결정난 게 아직 한 개도 없고, 일단은 이제 정책 포럼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중3 학생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까? 고교 학점제도 됐고 내신도 5등급으로 달라졌고 교과 과정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이수 내용 어떤 과목을 봤는지 성취도도 보고, 그 다음에 학업 수행 세특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는 학폭만 없으면 사실 웬만하면 감점이 없을 거고요. 이제 공동체 의식 뭐 그런 거 좀 볼 거고, 그럼 심층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 여기서 수능 최저는 들이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정시로 뽑는 학교들은 수능으로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수능으로 뽑지만 학생부도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학생부는 무조건 다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서울대가 이런데 다른 학교를 볼게요. 이제 상위권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이렇고, 경희대 쪽으로 좀 볼게요. 서울대는 이제 많이 높기도 하니까.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좀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우리 통영 지역에는 그런 전형이 있잖아요.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어떻게 뽑냐면 이제 교과 출결 봉사 70에 교과 정합 평가 이제 30이 되는 거고, 이런 과목들을 이제 내신을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의대, 약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지금 이제 고3 그 기준이에요. 사실은 고3 기준으로 해서 3합 4, 세 과목 합 4등급, 세 과목 합 4등급, 그러니까 1, 1, 2 뭐 이런 식으로가 돼야 된다. 한국사는 5등급 이상, 중위권 이상은 되는 거고, 예체능은 국수, 영, 탐 한 개 3, 한 과목만 3등급 이상이면 돼. 뭐 이런 거고요. 예체능은 그 이제 일반과들은 국수, 영, 탐 중에 2합 5, 두 개 합 5등급. 그러니까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정도면 다 수능 체제를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도 내신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에서 전과목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의대 간 애들은 최소 이제 국영수과 중에 3개 이상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일반과는 국영수과 중에 한 2개만 수능을 잘 받아도 돼요. 등급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정시는 거의 전과목으로 점수로 하겠다. 근데 그죠? 일반 수능만 보는 게 30%고요. 수능하고 학생부를 같이 봐요. 같이 여기 70%. 그래서 수능 90%, 교과가 이제 물론 10%이긴 한데, 여기도 역시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본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이제 통영조 고등학교 성적 이전에 우리 중학교 성적 먼저 볼게요. 중3 학생들. 시험을 잘 친 학생도 있고 잘 못 친 학생도 있는데, 올해 3학년 1학기 통중 평균 57.2, A등급 비율 24.9, B등급 11.3 뭐 이렇게 됩니다. 이 50.3. 동원중학교 평균 A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충무중 59.4, 19.6, 통여중 57.4, 25.8 A등급의 비율이고요. 충무여중, 자, 충렬여중, 중앙중. 자, 대체로 20% 근처나 이상의 이제 A등급의 비율인데, 충렬여중과 중앙중이 특별히 낮죠. 이번 올해 중3, 충렬여중은 원래부터 시험이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고, 중앙중이 올해 특별히 엄청나게라기보다는 그 수학쌤이 열정이 아주 높으신 분이셔서 중3 내신 수학을 모의고사 유형으로 냅니다. 이번에 충무여중 마지막 두 문항이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낸다는 얘기야. 계속 시험을. 그러니까는 일반 교과서 수준으로 쭉 출제가 되는 학교가 있는데 아주 열정적인 셈 때문에, 그래서 중앙중 학생들은 막 그 다음에 특히 그런 문제를 하나 12점, 뭐 11점 이렇게 배점하기 때문에 2개 틀렸는데 70점대로 확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절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시고, 중앙중만 특별히 많이 어려웠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 있냐면 여기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해요. 50%가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그 통영중 보고 통중 얘네들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동원중 들어갔는데, 이게 대체로 이렇구나 하는 걸 다 조사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어쨌든 수학을 완전히 포기한 애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면 여기가 거의 제로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올해 중3 학생들 충렬여중은 전통적으로 어려웠고 중앙중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볼게요. 통고, 통여고, 충렬여고, 동고인데 일단 국영수만 뽑았습니다. 올해 1학년 1학기 성적. 수학을 먼저 볼게요. 제가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고 평균 62.9, A 비율 11.4. 그러면은 10%가 1등급이니까 거의 성취도랑 그 1등급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이 많고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작은 전형적인 정규 분포, 일반적인 분포예요. 그러니까는 공통수학 원시험이 잘 출제됐다. 그러니까 변별력도 있다. 잘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을 적절히 잘 배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통여고는 A가 26.6, B가 30.4, 39.7입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통여고 학생들은 수학을 상당히 잘한다. 다 ABC니까. 또는 통여고 수학 시험이 상당히 쉬웠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해요. 나중에 다른 과목 비교하면 나오고요. 충렬여고 11.4, 34.3, 21.7 이렇게 역시 비슷한 분포죠.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만 얘기하고 보면 충렬여고랑 동고는 정형화돼 있어요. 충렬여고는 50분에 21문항, 약간 문항수가 많은데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6문항, 그리고 객관식 뒤에 2개와 서술형 뒤에 2개를 변별형 문항으로 해서 거기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고 나머지 이제 중난이도 문제로 또 이제 중위권 학생들도 가르는, 해서 이제 이것도 변별력이 아주 좋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대체로 항상 이걸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요. 충렬여고 시험이 50분에 21문항이면 고등학교 시험치고 좀 많아요. 근데 교과서라든가 부교재에서 주로 출제를 해요. 성실한 친구들은 잘 나와요. 근데 자기 수학 실력 믿고 까부는 친구들은 다 날라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00분이거든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충렬여고 시험지를 그냥 탁 주면 버벅버벅 돼요. 변별력 있는 뒤에 2문항 풀다가 시간 다 날리고.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 잘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자, 동고가 지금 A 비율이 좀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동고가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거의 커리큘럼을 보면 주로 과중반이라고 해서 과학 중점반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주로 가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여기랑 지금 통여고도 그렇고 동고도 그렇고 분포가 비슷하죠. A, B, C의 대부분 학생이 몰려있는. 그럼 이제 얘네들도 수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수학 시험이 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다른 과목의 분포를 같이 보면 돼요. 그럼 수학은 대체로 여기 있는 애들이 좀 많은데, 자, 다른 과목 볼게요. 또 앞쪽이 많죠. 영어도 좀 많은 편이죠. 여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국영수가 다 앞쪽에 많다는 얘기는 다 공부를 좀 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수학만 한다기보다는. 자, 통영어 볼게요. 수학은 A, B, C가 많은데 국어는 좀 이제 퍼트려져 있고 영어도 좀 퍼트려져 있고 요거는 요걸로 봤을 때는 국어, 영어 비해서 수학이 좀 쉬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통영고 내에서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보면 영어가 대체로 앞쪽에 좀 많죠. 그래서 얼핏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영원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 이제 공부 잘하는 통고 친구가 한 개 틀렸는데 전교 1등을 놓쳤다든가 2개 틀렸는데 1등급을 놓쳤다든가.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가 쉬우면 뭐가 문제냐면 최상위권 애들이 그러니까 1등급이 10%잖아요 2등급이 아까 33%인데 그러니까 1, 2등급 애들이 다 A예요. 그러니까 한 두 개로 확 등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다고 너무 좋아만 할 건 아니에요.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좀 영어가 좀 쉬웠구나 이때는. 국어는 다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거구나. 통여고 같은 경우는 국어는 좀 비슷하게 분포가 돼 있죠. 영어는 이쪽이 좀 많네요. 하고 충렬여고는
과목들이 대체로 여기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그죠? 예. 국어랑 수학이 분포가 비슷하죠. 중위권들이 많고 이렇게. 그다음에 총열여고도 영어가 한두 개의 차이로 좀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 좀 들었고요. 동고는 쉽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애들이 좀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교과 과정도 있기는 한데, 일단 자연계열 쪽으로 대학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동고나 충렬여고 쪽이 좋아요. 동고는 아예 과학 중점 학교니까 그쪽에 교과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지원이 많이 돼 있고, 충렬여고도 인문, 사회, 과학, 융합 학교인가 해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주목을 좀 했었는데, 주제 탐구 보고서 관련 견내량 탐구 보고서인가, 다양한 주제로 해서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과학 관련된 세특 내용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문계 성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렬여고도 괜찮고, 인문사회, 과학, 융합 중점학교니까. 통영여고가 제가 그 교과과정 체제를 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을 배려를 덜 하는,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 수업이 없더라고요. 자연계열 애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신청을 하면 넣긴 할 텐데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 통고가 원래는 우리 통영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명문고였잖아요 원래. 근데 최근 대입 실적도 그렇고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원래 남학생들은 자연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미적분 2라든가 기하 그쪽에 원래 정규 교과에 딱 들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통여고는 아예 비어져 있었고요. 통고는 없으면 비어져 있으면 되는데 X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3이라고 썼다가 X로 해놓은 건가? 그래서 애매하고, 충렬여고랑 동고는 아예 그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미적분이랑 기하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뒤에 대입 실적도 볼 텐데, 동고가 잘 나가고 있고요. 충렬여고도 만만치 않고요. 두 학교가 모두,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기부 관리를 학교에서 고1 때부터, 물론 전교생은 아니고요, 상위 10%, 전교 한 30등 정도는 고1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서, 이번에도 통영고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 대학교 간 서울대 간 애들이 4명인데 1명은 일반 전형이고 2명은 노무천 전형이고 1명은 지균,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이 원서도 되게 배분 있게 전략적으로 잘해요, 두 학교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이라도 만약에 상위권에 여러 명 있으면 너는 노무천 전형, 너는 지균, 너는 학생부부, 뭐 학교장 추천, 이렇게 원서를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다 잘 갈 수 있게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다음에 뭐 면담할 일이 가끔 있어서 동고나 충렬여고 뭐 교감쌤이나 진학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잘 안 나왔을 때 그냥 찾아갔대요. 서울대학교 입학처장 교수님을, 물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충렬여고 뭐 교감, 그 다음에 진학부장 쌤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대학교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도대체 라고 해서 직접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 대학교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와서, 아마 요거는 각 학교에 다 할 겁니다. 대학교에서 직접 고등학교에 가서 진학 설명회를 하는데, 진학 설명회 때는 그냥 좀 뜬구름 잡는 느낌? 학교 내신 잘 해야 되고 수능 체제 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생기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고 있는 학교가 이 두 학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건 편제인데 이거 볼게요. 그래서 학교에 혹시나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보내주지 않았고, 열심히 인터넷 뒤지고 요즘에 또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경남교육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뭐 교육청, 뭐 학교 알림이 뒤지고 한 1, 2주 뒤졌는데 이거밖에 못 건졌어요. 근데 여기 충렬여고 자료에 딱 보니까 여기 표가 분명히 있고 매 연도별로 이게 있을 거거든요, 학교별로.
이거 좀 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근데 뭐 책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주니까 총열 요거는 아마 도움고도 이번에 설명회 할 때 여기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 요거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안 준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주신 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저서 해봤을 때 2025학년도 도움고가 서울대, 의대, 고대, 연대 거의 최고 실적이지 않나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진학하고 있다. 충렬여고가 10년 연속 서울대 그래서 이제 2025에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률 상당히 좋고요. 통여고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진학률도 거기 남겼어야 되는데 인터넷 뒤지다 보니 경남교육청인가 해서 4년 기준으로 진학률이 이 정도 되더라라는 거를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는 챗 GPT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표로 정리해줘 그러니까 명문대 진학 상승세 그런가? 어쨌든 좋은 말이니까 두자라고 둔 거고요. 충고도 나름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좋게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특반인가 만드는 시도도 했다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립고등학교의 한계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진학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하면 담당 부장쌤이 강등이 되거나 나가죠. 쫓겨나죠. 확실하게 이제 있어요. 공립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열심히 오래 진학 진로하고 2년 채우나 다른 학교 가면 땡. 걔네들이 잘 가면 좋고 안 가도 내 책임 아님. 내 책임 아니면 너무 심한 말이고 어쨌든 일관성이 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진로 진학을 최소 3년 동안 고1부터 고3까지 생기부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등등을 좀 고려를 해서 마지막에 3학년 진로 진학 부장쌤이 그 관리된 거를 보고 어떻게 얘네들 원서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입니다. 어쨌든 근데 챗GPT가 이렇게 조사를 해냈어요. 하고 통고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서울대 생명과학고 합격이라는 거를 어디선가 찾았고요. 정시중심 진학이란 말은 얘 재수로 갔다는 얘기예요. 재수나 N수. 그러니까 현역에서는 못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를 봤을 때는 2025 기준으로는 이 두 학교가 입학 실적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만 이렇게 좀 뭔가 좋게 되면 이 학교는 좋겠죠. 자기들 이름도 날리게 되고 뭔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좀 해서 내신 등급을 원래 끊잖아요. 우리 통영이 비평준하니까 60, 50 뭐 그런 선도 있고 다른 학교는 90, 95까지 그러니까 상위 95%까지 원서 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공부 포기 안 하는 학생들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이렇게 몰리게 되면 만약에 이 두 학교만 몰리면 최상위권은 분리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이 다 여기 갔다고 치면 어쨌든 인원수가 많다 치더라도 그럼 잘하는 학생이 많으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이 이제 골고루 가면은 다 좀 비등비등하게 뭐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잘할 수 있고 어쨌든 좀 비슷비슷하게 뭐 자기 학생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잘 갈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장이 되면 학생들이 골고루 배분이 되면서 경쟁도 좀 덜 치열할 것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다 좋은 내신 성적으로 좋은 생기부로 많이 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면 전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상담이 들어와서 쌤 어디 가야 돼요? 여기가 왜요? 대학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쭉 해왔는데 고1 때부터 통여고 친구도 열심히 하고 충여고 친구 열심히 하고 둘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저랑 똑같은 수업을 듣고 물론 학교 내신도 잘 나오고 했는데 한 친구는 서울대 가고 한 친구는 단국대 가고 이게 과연 맞는지 여러 사례들에 걸쳐서 그래서 학교생이 학교에서 조금만 성이 있었으면 최소 연고대도 쓸 수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라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할게요. 개인 의견이 좀 많았네요. 그래서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살통에 올렸을 때 농어촌 전형이면 입시 결과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비농어촌 학생이 인서울 및 입시 결과가 좋았던 예가 있느냐.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으로 가능한 학교는 충렬 여중고랑 동원 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표를 하나, 요거를 같이 넣어 드렸어요. 요거. 그래서 2016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농어촌 이제 전형은 일단 행정구역상 면, 광도면, 용남면에 있으니까 충렬 여중, 충렬 여고를 이제 나오고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그 용남면이나 거기 살 수 있으면 낼 수가 있고, 아니면 초중고를 면 단위에서 나오고 본인이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이 농어촌 지역 전형으로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렬여고하고 동원고가 농어촌 전형에 입시. 아까 이제 학교들이 꽤 좋은 데가 많았잖아요. 얘네들도 배분을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급이 그렇게 이제 뭐 많을 수도 있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쓸 애들, 그 다음에 직윤으로 쓸 애들, 일반적으로 쓸 애들을 잘 배분을 해서 원서를 잘 써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학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갔다 하는 거 정말 대박 나는 건데, 원서를 얼만큼 전략적으로 학교에서 잘 써주느냐, 전형에 맞게.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농어촌 전형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직유는 다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예시다라고 이제 이면, 이점은 뭐냐면 농어촌 전형이 수능 여기 보시면 학생부만 랑 서류로 돼 있어요. 수능에 부담이 없어요. 발음이 안 되지. 농어촌 전형에 학생부죠, 다. 학생부, 서류 100, 그다음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이 괜찮고 학생부 관리만 잘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적다, 거의 없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농어촌 전형이 아니더라도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동원고, 충렬여고뿐만 아니라 통여고, 통고, 충무고도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 그럼 고교학점제 시작으로 생기부가 유리한 학교, 동원고등학교, 충렬여고 2개.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를 줄인 말인데, 거기에 세 특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담당 교과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탐구 보고서나 수행 평가를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하게 뭐를 조사를 했고 얘를 궁금증을 가졌고 해결을 했고 우수성이 보인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른 이제 뭐 통여고나 통고 학생교육 보면 뭐를 조사했고 잘했음, 수행했음, 잘했음, 아니면 안 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다 시키는데 해야지.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대학교에서 그냥 보고 다 넘겨요. 옆으로 다 빼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읽어봤더니 얘가 여기 총열여고는 견내량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얘가 고1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고1 때는 뭐를 연구했고 보고서를 썼고 고2 때 뭘 썼고 그 다음에 담당쌤이 진로 관련해서 써주시고, 아 얘가 꾸준히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냈었네, 그러면 되게 유심하게 봐요. 동원고 같은 경우도 과중반 애들은 담당쌤이 배정에 대해서 특별한 실험을 따로따로 할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그 보고서를 쓰고 쌤이랑 같이 피드백을 하고 그 결과를 세특 보고서에 넣고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서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진짜 이 실험을 열심히 했구나, 가산점을 주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잘한 학교는 그냥 입시 결과에 나오고요. 동고하고 충렬여고다. 그 다음 수액 선행속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죠? 일단은 공통수학 1, 2가 고1 학생들이 이제 1이 1학기고 2가 2학기인데 공통수학 1은 최소한 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11월, 12월, 1, 2, 4개월이나 되네. 그래서 이런 많은 기간 동안에 공통수학 1을 준비할 수 있는데, 공통수학 2가 2학기잖아요. 여름방학은 한 달이에요.
지금은 이제 11월 내신이 끝났으니까 11월부터 12, 1, 2 뭐 줄여서 3개월. 3개월 동안에 공통수학 1 한다고 치자. 고1 1학기니까. 근데 공통수학 2는 이제 2학기인데 1개월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학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 많을 때 일단 개념 완성은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 정도까지는 한번 쭉 다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통수학 1은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실전 유형도 많이 연습해서 이제 최상위 문제가 아닌 적당한 이제 문제들은 센 문제집 기준으로 B 정도까지는 잘 풀 수 있게 훈련을 해서, 그래서 공통수학 1, 2 개념 완성, 공통수학 1은 자기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최고 난도까지 하면 더더욱 좋고, 거기까지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1, 2가 탄탄하게 돼야 그 뒤에 있는 대수라든가 미적분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냥 뭐 정석책이나 뭐 수학에서 개념서로 공통수학 1 했음, 연습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공통수학 2 했음. 물론 그 한 권 떼는데 한 달 또 안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공통수학 1, 공통수, 대수, 미적분 1까지 다 하고 올라왔어요. 물론 되게 우수한 학생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최소 꾸준히 공통수학 1은 좀 더 많이 하고, 그게 완전히 다져졌을 때 방정식을 봤을 때 그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봤을 때 풀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도형인데 좌표로 할 건지 그냥 도형으로 풀 건지가 다 판단이 섰을 때 이제 수능 과목인 대수라든가 미적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공통수학 1, 2는 개념을 열심히 하자, 공통수학 1은 좀 더 많이 하자, 이 정도가 적당한 수학의 선행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 아까 이제 설명 쭉 다 드렸죠. 이제 뭐 그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궁금할 것 같아 서울 쪽하고 사실은 부산이랑 여기 경남 쪽을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전형입니다, 다. 학생부 관리만 잘하면 수능 최저 없이 잘 갈 수 있다. 예, 표에 구체적으로 다 보내드렸고, 단 요거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기준입니다. 근데 뭐 아주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는. 근데 현재는 이런 전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사실 오늘 주제는 이거 하나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내신도 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학생부를 봤을 때 어떤 과목을 얘가 선택을 했고 어떤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있고 진로 활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썼느냐라는 여러분이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그 증명, 그걸 했다라는 거를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생부에 기록에 남겨야 된다. 수능 최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선택과 증명, 그 내용은 과목 선택, 활동, 주제 보고서 잘 하시고 내신 성적, 학생부 관리, 수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그래서 다시 풀어놓은 거죠. 예, 성적 잘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 남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아니면 뭐 무슨 과 갈 거야? 뭐 할 거야? 아직 없는데요. 대학은 안 갈 거니? 가긴 가야죠. 어떻게? 그냥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갈 수 있기는 한데, 그때쯤 찾아서 이쪽이 뭐 취직이 잘 된다더라, 이쪽이 뭐 돈을 좀 잘 번다더라 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잖아. 인생이고 사실은 저는 무엇을 목표로 하든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좀 뭐 적게 걸리든 많이 걸리든 좀 길게 봤을 때 인생을 보고, 그러려면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KCT 검사라든가 CCI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고 내가 이런 걸 잘한다네, 말하기 능력, 뭐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한테 추천 직업을 하죠.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다 눌렀을 거 아니에요. 대충 누른 거 아니지? 그치? 잘 보고 눌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안내를 보고, 이런 직업이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길 가려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 나오면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로드맵도 뒤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제 꿈을 꿔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이제 대학 갈 구체적인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개인 역량 검사랑 진로 성향 검사를 통해서 진로 진학 리포트를 지금 해드렸고, 혹시 이제 뭐 본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요구하시면 되고,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 검사당 10만 원이 넘어요. 네, 물론 우리 이번에 신입생들은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거를 검사를 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사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또 만들어대요. 책 만드는데도 공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했을 때 상담을 또 해야 돼요. 작년엔 그래서 투모라이즈 임정빈 대표님이 직접 오셨죠. 여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저도 잠깐 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내가 뭐를 잘 하는지 그런 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대부분 다 이걸 했을 거고, 우리 지금 학생들 지우만 요걸 했을 거고 작년 요걸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인 건지, 그럼 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천 직업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습형이고 만약에 뭐 기업형이면 그걸 잘하는 그쪽 여러 직업군들을 조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랜드 그 적성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잘하는 학생들이면 이런 진로가 좋겠다라는 리포트를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들이 많으니까는 보시면 되고, 간단히 보면 이제 검사를 이게 180개 항목인가요? 쭉 하면 일단 언어 활용 능력, 자기 의견을 남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잘 들을 수 있다, 뭐 요약할 수 있다, 그 등등을 쭉 물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느꼈을 때 나는 이 친구는 언어 활용 능력이 이제 듣기나 읽기는 좀 괜찮은 편이고, 외국어는 좀 약한 편이고, 뭐 말할 수 있는 괜찮은 편이야. 근데 난 대인 관계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리더십이나 팀워크나 취나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신체 예술은 창의 음악은 괜찮은데 운동은 꽝이야. 자기 스스로 알죠, 사실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수리력, 분석력, 기술 활용, 보통 뭐 괜찮은 편인 거네 라고 해서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이렇구나, 내가 이런 걸 좀 잘하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러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이제 추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관심 있는 것들, 요거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누르면 그 관련된 쭉 리포트가 이제 나가서, 거기를 가려면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졸업을 하면 어떤 시험을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쭉 진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홀랜드 모형을 기준으로 한 진로 성향 검사인 거죠. 그래서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이거 설명 다 들었죠? 얘나 기억나지? 자,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MBTI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사람 지향형이냐, 여러분들 다 하고 이제 펴보세요. 육각형. 이제 사람 지향형이냐, 뭐 사물 지향형이냐, 뭐 사람과 반대라고 사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느냐라는 성향이에요. 이쪽이 이제 점수가 큰 친구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들. 그 중에서 기업형인 것들은 이제 리더십이 있거나 경쟁하고 뭔가 좀 이끌어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고,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두 친구 다 일단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거 뭔가 쾌감을 느껴요. 내가 1등 했다, 아싸, 잘하지, 뭐 이런 거고, 이 친구는 과도한 경쟁을 좀 싫어해요. 배려, 뭐 공동체, 그냥 이 친구랑 같이 해서 좋아, 뭐 도와줘서 좋아, 분위기가 좋아, 뭐 이런 성향, 사회 배려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위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뭘 만들고 운동하고 묵묵한 이런 스타일은 말소가 좀 적은 스타일인 거고, 비슷한데 뭔가 탐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책 많이 읽고 공부 먹을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반에 누가 있건 별 관심이 없어요. 지만 잘하면, 지만 방해 안 하면 돼요, 이 친구들은. 근데 얘네들은 반에 누가 있는데 되게 좀 민감해. 옆에 제가 되게 거슬리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싶거나 뭐 어쨌든 반 분위기로 조금 휩쓸리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꼭 여러 명 같이 있는 비슷한 군집에 넣는 게 좋아요. 경쟁에서 이기면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은 과다한 경쟁은 좀 아닌, 오히려 상처를 받는 뭐 그런 스타일. 이 친구들은 지만 잘하면 돼. 자기만 누가 옆에 있든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 거고. 여기 지금 관습형이랑 예술형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규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잘 하는 친구들인 거고, 예술형은 기분파, 자유분방. 아 싫어, 나 그거 꼭 해야 돼. 기분이 좋으면 막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요. 전형적인 뭐 예술적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160문항인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질문을 던져서 쭉 내가 어떤 성향인 건지를 여기 홀랜드 육각 모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MBTI도 하다 보면 가끔 다를 때도 있죠. 이것도 이제 뭐 해보면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 자기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11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삼각형이 되게 작구나.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답을 하게 되면 이게 점수가 다 낮아서 어떤 성향인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덜 하거나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점수가 되고, 어떤 쪽이 조금 높다라는, 그냥 이제 너무 심각하게 보진 말고,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지. MBTI 해보면 재밌잖아요. 내가 이런 거구나. 내가 ISTJ인가? 와이프한테 항상 T라고 엄청 욕먹는데 공감을 못한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가? 옛날에는 사실 혈액형으로 많이 썼는데 A형, B형. 요즘에는 뭐 혈액형으로 안 하죠. 어쨌든 그 여담이고. 그래서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성향에 따라서 공부 학습법이라든가 그것도 거기에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특히 이런 친구들은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잘 해주고 주변 정리를 잘 해서 좀 한 친구고, 이런 친구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파라서 기분을 잘 맞춰줘야 되나?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항상 이제 응원을 해줘야 되는 친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고, 같이 경쟁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성향들이 거기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리포트에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직업군을 추천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친구는 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어. 그럼 인문계열로 선택이 될 거고, 나는 연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래 놓고 여긴 또 다른 게 들어와 있네요. 이건 CEO를 선택했을 때 나는 최고 경영자, 사장 될 거야. 그럼 CEO는 뭔가라는 구체적으로 쭉 거기 내용에 대한 거기 설명이 있고요. 보자. 그치, 여기 표 보세요, 다들. 이렇게 보면 하고 뒤에 직업 전공에 대한 선택. 이 친구는 항해사 및 기관사라고 했네요, 그죠? 항해사 및 기관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 그 다음에 그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사실 이 내용보다 훨씬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약 70페이지에 걸쳐서 쭉 여러 가지를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지금 한 페이지를 요약하기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최고 경영자, CEO가 되려면 경영학과를 가야 될 텐데, 그럼 경영학과를 가면 어떤 과목을 배우고 그 과목에 대한 설명들. 그러면 경영학과를 입학하려면 네가 고등학교 생활할 때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로드맵들 해서 이제 여기는 세특 관련, 그 다음에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이랑 뭐 그런 것들 있죠. 일단 수상 경력이랑 여기에 독서 활동인데, 수상 경력이랑 독서 활동은 뭐 지금 선배들 고3도 없어졌고 여러분들도 대입갈 때 없어지긴 했어요. 수상 경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독서 활동이 대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독서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독서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주제 탐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독서는 많이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충렬여고랑 동고는 전략적인 그런 실험 동아리라든가 사실 진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체육 활동 동아리도 있고 뭐 로봇 만든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 좋긴 한데 그것도 좀 자기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계열에 대한 선택 과목들이 쭉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다라는 추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밑에는 있고. 그다음 이거 뭐냐면 이 대학 간 선배, 물론 우리 통영 지역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 학생한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쭉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선지란 학생이고 고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고 이거 좀 심한데 용인외고회를 갖다 올려놨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고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를 여기 롤 모델이라고 하죠. 선배를 누구로 올려놨죠. 여기는 네, 부산의 일반고에 있는 학생인데 오 서울대 조선의학과 공학과를 간다군요. 그래서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직접 이 관련된 과나 대학을 간 선배들의 여러 가지 생기부 활동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들, 그다음에 이 대학생이 후배 고등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뭔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꼼꼼히 읽어보면 내가 이런 꿈, 여기 간호사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과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들, 그 선배들의 생기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짜보는 거예요. 이 언니가 뭐 이런 거 했었구나. 나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본다. 뭐 등등인 거죠. 자, 이게 이제 투모라이즈 이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종 프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되고 2028의 수능이 지금 절대 평가된다는 말만 있고 아직 확답은 없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등급에서 5등급, 1등급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학교는 근데 우수한 학생들을 구별하고 싶어요. 그다음 수능도 지금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 등급이죠. 1점 점수만 오면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100점도 1등급, 90점도 1등급. 그냥 동점이에요,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전과목을 해버리면 우수한 학생들은 다 1등급이 나올 텐데 어떡할 거냐. 그럼 뭔가 이 학생을 들여다봐야 될 건데 생기부라는 거죠. 이 친구가 3년 동안 했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얘가 이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면접을 할 거예요 아마. 네가 이제 우리 학교 오고 싶은데 여기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네 생각은 어떠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종 프로를 이제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이제 요즘 AI가 대세여서 그 생기부를 쭉 넣어주면 물론 이 관리 프로그램도 일단 1지망, 2지망, 3지망 학과라든가 그걸 다 넣게 돼 있어. 계열 검사도 해줘요. 어떤 계열, 내 성향 계열 검사를 해주고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뭐 1지망 뭐 간호학과 어디 뭐 어디 이렇게 뭐 생명과학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생기부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을 보고 그 지금 현재 내신 성적으로는 이 정도 선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선을 좀 제시를 하고 내신 성적이 조금 오르면 대학교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줘요. 내신 성적에 따른 학교가 좀 바뀌겠죠. 과는 비슷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제 탐구 보고서라든가 수행평가를 하게 됐을 때 이거는 학종 프로라고 해서 유튜브에 여러분 쳐보시면 바로 이제 뭐 1분짜리라든가 10분짜리 안내 멘트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정교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 그렇고 비싸서 내가 이거 선택을 못했는데 좋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메솔릭 수학 프로그램은 학생들 돈 안 내고 수학료 포함이니까 무료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로진학 리포트도 일단은 현재 예비 고일 기준으로 일단 한 번은 제가 무료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내년 3월보다는 여러분 1차 중간고사 치고부터 보고서 쭉 내기 시작하는 건데 얘는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물론 이 회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받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 선택이에요. 나는 그냥 굳이 이거 안 하고 해도 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하게 되면 그냥 혼자 해보는 거고, 그래서 한 학기당으로 아마 과금이 될 거예요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저한테 매월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저는 매월 어쨌든 돈을 주고, 근데 학생들은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1차 고사까지 열심히 시험 대비하고 시험 끝나면 각 과목생들이 탐구 보고서 수행평가서 다 내라고 쫙 주제를 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엄청 바쁜데, 그때 짧은 기간에 그 좀 내용 내시는 거 하려면 도움을 받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 뭐 1학년 1학기는 해볼게요라고 한 학기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개월에 30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인 거겠죠. 근데 실제로 확 쓸 때는 1차 고사 직후, 2차 고사 직후, 그때 본격적으로 많이 쓸 거고, 한 학년이 끝났을 때 생기부 판단하는 것도 이용이 될 것이고요. 근데 한 학기를 돈 내고 써봤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학기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한 학기를 쓰지 않았는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네? 그럼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부터 세특 관리, 주제 탐구서 관리 등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다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정밀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대표님도 내년 한 5월쯤이나 한번 올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회를 부탁을 할 건데, 왜냐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저도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임정민 대표님처럼 여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들 대상으로 너네 이제 탐구 보고서 써야 되잖아, 어떻게 쓰는지 예를 해줄게 라고 케어를 다 해줄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여러분이 잘 쓸 수가 있겠죠. 좋은 걸 갖다 줘봤자 막 못 쓰면 이제 꽝이니까. 뭐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면 어쨌든 연계 과목 학습 요소, 뭐 탐구 내용들, 뭐 관련 도서들, 탐구 배경 지식들을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쌤이 아이디를 이제 부여하게 되면 들어가서 관심 키워드라든가 과목과 연계된 것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찾아서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을 그냥 사실은 클릭하면 보고서에 촥촥촥 다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첨가를 탐색을 좀 하면 돼요. 그리고 쭉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쭉 한글 파일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근데 이제 바로 학교로 가지는 않고 이게 저한테 한번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썼는지. 그럼 쌤 읽어보고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물론 다른 과목은 제가 자세히 볼 수는 없겠죠. 수학은 자세히 봐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AI 평가 요소들이 평가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제 관리, 뭐 설계, 그래서 이제 개요, 결론, 총평 등등등, 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메솔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내용이라서 제 걸로 바꿨는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등록한 학생들 다 진단고사를 치죠. 분석지를 다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매월 원래고사 치잖아요.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이 있는 달은 원래고사를 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시험을 쳐서 점수, 전국에서의 위치, 그 다음 영역별, 수학 뭐가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단원별 분석, 재학습.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고 못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3 학생들이 2학기 내내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학원 원래고사는 없었을 거고 학교 시험만 준비했을 거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났으니까는 11월은 아직 미정이고 12월부터는 원래고사가 무조건 될 거고, 이걸 이제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보내드려요. 받아보셨죠? 몇 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필요하시면 직접 오시면 또 다시 분석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20년 동안 수학을 애들을 쭉 가르치면서 어떤 교재가 정답은 없었어요. 이 학생한테는 교과서 위주의 뭔가 많이 이제 필요했고, 어떤 학생은 좀 고난도 문항도 필요했고, 그래서 여기 웨솔리라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모든 교과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싹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주로 학교 내신 할 때는 학교별 출판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 뭐 문제, 그 변형 문제, 또 뭐 기출 문제, 아니면은 고쟁이나 센, 이걸 많이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를 하거나 출제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문제, 유사 문제, 아니면 그걸로 이제 만든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통영 지역의 고등학교
2014년부터 제가 그 기출문제를 모았으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수학 문제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지금 세상 너무 좋아졌는데 5년 전만 해도 다 일일이 한글로 제가 다 쳤어요. 애들 시험지 복사해가지고 치고 단원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오타 나면 또 고치고. 근데 수학 비설학원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탁 PDF로 주면 얘가 쫙 AI를 읽어가지고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주고 단원별로 분류를 해서 난이도를 선별을 해서 착 해주더라고요. 그때 거의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쌤도 예술쌤도 몇 번 쳤을 텐데 시험 끝나면 복사해서 치는 게 일이었어요. 계속 하루 종일 막 치고. 근데 항상 오타가 나와가지고 고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 기출 시험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역시 학교 내신 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시험 결과 요거는 몇 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매스홀릭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유형 분석은 아직 한 번도 안 눌러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도 유형 분석 근데 이거 뭐지? 그린 챌린지라고 학생들은 이거 많이 봤죠? 준 다음에 이런 거 노란 거 빨간 거 눌러가지고 다시 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학원의 기본 교재가 시중에서 파는 개념서가 있고 학원 교재가 반드시 거기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풀면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다 알고 있죠. 풀고 자동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풀기 오답 유사하게 되면 기록에 다 남아요. 이 친구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녹색이면 한 방에 이 유형을 다 맞춘 거고요. 별 있는 거는 처음에는 몇 개 틀려서 다 틀리면 빨간색, 한두 개 틀리면 노란색, 다 맞으면 녹색. 처음에 노란색이었으나 다시 오답 유사를 통해서 그린 챌린지 통해서 맞추면 별이 땅땅 하고 이제 부는 겁니다. 이거는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한 거죠. 해골. 반드시 이제 선생님이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몇 번 학습을 해주는 유형. 그래서 수학도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칠판에서 하는 막 대단히 수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사실은 즐거워요. 어찌 보면 저는 가끔 다른 학원 원장, 수학 원장이나 강사를 만나면 사실은 강사는 어찌 보면 광대다. 그 싫어하는 수업을 하려면 어쨌든 주목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무슨 뭐 쇼를 하든 뭐 농담을 하든 주목을 시켜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스킬이라든 그 연구를 또 많이 했고 인강도 그 전에 많이 찍기도 했어요. 요즘엔 잘 안 찍는데 뭐 자신감도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수업을 되게 즐겁게 난 모든 걸 쏟아냈어 하고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 성적을 보면 똑같은 수업 똑같은 교재를 했는데 성적이 좀 되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1등급 애도 있고 너무 안 나온 애도 있고 나랑 수업이 잘 안 맞나? 해보면 이해는 되니 그럼 이해는 된대요. 그럼 뭘까? 그거였어. 개인적인 클리닉과 케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수업 쫙 하고 난 다 했어. 숙제해 했는데 숙제를 잘 했는지 그 다음 이놈이 정말로 어떤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점수가 같더라도 사실은 상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특정 이런 고난도 문항이 약한 건지 어떤 단원 전체적으로 이놈이 잘 못하는 건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클리닉을 할 때 이거를 다 찝어주면서 해주면은 다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학원 수업도 이렇게 해서 개념 수업을 하지만 문제풀이나 시험 대비 들어갈 땐 대부분 다 개인 풀이로 가잖아요. 그죠? 클리닉 위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저희 매스올릭 프로그램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면 유형 분석 누르시면 이렇게 쫙 색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건 숙제를 다 했으니까 이런 건데 숙제를 안 하면 회색으로 나와요. 숙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매스올릭 프로그램 관련된 수학 문제를 풀면 또 문자로 항상 들어가죠. 받아보시고 있죠. 오늘 뭐 얘가 몇 문제 풀었는데 몇 문제 틀렸다. 뭐 그렇게 간단한 보고서 내일 보고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예비고를 학생들은 이제 책을 주문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엔 책이 나올 것이고 아마 다음 주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매스올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유형 연습이랑 클리닉을 많이 할 겁니다. 연습을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뭐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별로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고랑 충렬여고는 한결같은, 충렬여고는 50분에 21문항 정말 성실하게 학교 내신에 관련된 교과서하고 그 부교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성향인 거고, 동고도 성향이 결정돼 있긴 한데 옛날에는 60분의 20문항에서 객관식 뒤에 4문항과 서술형 뒤에 3문항이 좀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서, 근데 동고는 그 경향은 알고는 있으나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동원고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털털한 친구라든가 남학생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최상위권의 여학생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나올 때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실력 점수 옛날 연습 문제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좀 어렵다. 근데 지금은 50분의 20문항으로 바뀌면서 객관식 뒤에 2개랑 서술형 뒤에 2개를 변별력 문항으로 내서 모의고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이 있으면 1번부터 14번까지 난이도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뒤에 문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1번부터 쭉 다 풀어서 끝까지 푸는 걸 목표로 하고, 나는 1등급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2등급까지 가고 싶다 하면 1번부터 쭉 해서 뒤에 2문항은 잘 찍고, 뭐 그런 전략으로 서술형도 1, 2, 3, 4, 5, 6 있으면 난이도가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1, 2, 3, 4번 무조건 맞추는 전략, 마지막 2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맞추려는 전략. 근데 실제로 도원고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은 객관식 뒤에 한 문항이랑 서술형 뒤에 한 문항은 다 거의 틀려요.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통고랑 통여고는 학교 쌤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여고는 아주 어렵게는 내지는 않고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하는 편이고, 통고 같은 경우도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하는 편이고, 가끔 어떤 학년의 어떤 쌤은 모의고사 기출을 프린트물로 주시고 거기에 출제를 하고, 지금 대학교 이제 1학년이니까 그 친구 고2 때 새로운 수학쌤이 다른 지역에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있었는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고 모의고사 기출 이제 4점짜리를 쭉 프린트로 준 거예요. 교과서만 했는데 이거 4점을 어찌 풀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도 안 풀었어요. 사실은 저도 통여고반 들어가면서 쌤 이거 프린트물로 나왔어요 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몇 개를 풀어주다가 애들이 쌤 안 할래요. 우리 학교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때 중간고사에 50%가 싹 4점짜리 도배가 됐어요. 애들 전부 다 날라갔던.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치기 전에 힌트를 주거든요. 이번에 교과서 위주로 낼 거야? 아니면 프린트물을 주면 출제를 할 거라고 하면 학교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된다. 거기에 맞게 학원도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있어 보이려고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런 표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지를 다 걷어요. 저희가 복사를 하고 수학 비서 프로그램에 다 넘겨가지고 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를 봅니다. 이 학교가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문항은 되게 어려웠는데 학생들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의 배분이 어떠했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충렬력으로 동원고는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통고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분 이상의 수학생님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이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애들이 참 풀기 좋은데, 난이도가 지 멋대로입니다. 그냥. 갑자기 5번이 최고 난도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서술형 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충렬력은 좋은 것처럼 일관된 수학 부장쌤이 수학 문제를 취합을 해서 난이도를 쫙 배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 쌤은 여기, 이 쌤은 여기, 이 쌤은 여기, 자기가 툭툭 파트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난이도의 정렬은 조금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는 다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도 다 확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 내용 끝났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공통수학을 진도가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공통수학원 개념 완성이 5시 반, 7시 타임 수업도 있고 7시, 8시 30분 수업도 있고 일단 수학의 셈이라고 하는 이제 서점에 파는 책이 있어요. 학원들도 당연히 플러스로 들어갈 거고요. 35만 원이고 지금 공통수학 2라고 돼 있긴 한데 그치? 얘하고 여기 공통수학원 뒷부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통수학원 뒷부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공통수학 2를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최소 아까 요거 두 개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완성은 공통수학원의 개념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추가 이제 선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고 이어서 이제 공통수학원 끝나면 2도 쭉 이어서 갈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통수학원을 미리 시작한 친구들은 좀 있으면 2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가 쭉 들어가면 뭐 이것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특강이 있는데 두 종류로 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중3 수학 총정리 위주로. 그래서 엊그제 고1 3월 모의고사 쳐봤죠. 근데 많이 잘 안 되죠. 잘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등정과정인데 그 과정을 한번 총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각 문제를 하긴 하는데 중등부 수학을 싹 단원별로 이제 방정식 부분, 함수 부분, 도형 부분을 그냥 총체적으로 하는 그 수업이 하나 있을 거고 우리 이예슬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면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4점짜리 문항들이 52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그럼 그게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총무여금도 그 두 문항 그거 아주 킬러 문항의 4점짜리라도 그냥 평범한 4점짜리인데 되게 당황했잖아. 근데 단 훈련을 안 했을 뿐. 여러분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훈련을 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3점짜리 당연히 하겠지만 4점짜리 위주로의 문항들이 이게 원 스텝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파악하는 거 그 다음 얘를 풀려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세 번째 뭔가 항상 물어보죠. 넓이가 어떠니 뭐 좌표가 어떠니 그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거 보통 그 단계로 하면 돼요. 근데 중학교 수학 문제는 사실 내신은 쉬웠잖아. 문제 읽으면 어떻게 푸는 거지? 답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기기적인 풀이가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 하는 단계별 풀이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럴 뿐인 거지 조금만 훈련하면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종류의 수업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에는 12월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학 원장인데 우리 영어 원장님도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얘는 중학교다 보니까 학교 마치는 시간이 조금 달라서 일단 앞에 요 세 학교는 월수금은 좀 빨리 마치는 것 같아요. 3시 반부터 5시, 화목에는 4시 반부터 5시 반. 그래서 이제 수학은 사실 90분 3회가 기본 구성으로 돼 있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90분 2회 또는 이제 90분 2회가 붙어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영어는 사실 이제 우리 영원장님 뭐 젊으신 건 아닌데 90분 3번에 60분 주 5회 수업이거든요. 엄청 빡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강사들이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갈아 넣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부 내신이나 중등부 내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시간이 좀 다를 뿐.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진단고사랑 레벨 테스트를 치고 직접 상담을 다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래서 영어는 독해, 듣기, 모의고사 기출, 문법, 어원, 그러니까 이제 단어 싹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기본으로 하고 있고 35만 원이고 요건 제가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이제 이게 주말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해주시고 주말에 또 3개년 모의고사 기출을 해주시잖아요. 비워놨잖아요. 제가 돈을 받으라고 적극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학원에서도 모의고사 기출 특강을 무료로 했던 적이 있어요. 수학의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90분 해가지고 해줬는데 학생도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고 공짜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강사도 물론 제가 수업하기도 하고 하지만 딱히 열심히 하지 않고 애가 안 오면 안 오는 갑다 오면 오는 갑다 라는 게 서로 약간 나태해짐이 있어서
정식으로 돈을 내고 수강을 하고 돈을 낸 만큼 얻어가고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수업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여겨서 이것도 물론 선택입니다. 뭐 비싸서 안 할래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번 이 방학 기간 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싹 중등 수학을 정리하고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언제 고등학교 또 중학교 수학 또 해. 지금 안 되는 중학교 수학 싹 다 정리하고 올라가야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것도 수강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극 권장 드려서 무조건 무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학 이렇게 문의하실 분들 또는 영어 제일 마지막에도 있죠. 각각 단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영어 수학을 다 듣는 학생도 있고 수학만 듣는 학생도 있고 영어만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의하고 싶은 과목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기타 질문 사항 없으세요? 나 빨리 가고 싶구나. 지금 가방에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마치고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앞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